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축가가 수만 개의 도면 속에서 딱 원하는 디자인을 순식간에 찾아내야 한다면요? 아니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도면을 딱 보고 이 둘은 구조가 비슷하네 하고 알아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똑똑한 해답, 레이아웃 GKN에 대해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첫째, 도대체 왜 컴퓨터한테 도면 비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그럼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 그 한계점들을 한번 보고요. 셋째, 드디어 주인공이죠. 이 모든 걸 해결한 레이아웃 GKN은 대체 뭐냐? 그리고 넷째,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사람이 딱 보면 아는 이 도면의 구조를 왜 기계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할까요? 이 시각적인 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게 왜 그리 복잡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두 도면 어떠세요? 딱 봐도 구조가 꽤 비슷해 보이죠? 우리 눈에 쉬운데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하다는 걸 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프 표현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컴퓨터가 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복잡한 그림을 일종의 관계도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각각의 방은 점으로, 그러니까 노드로 만들고요. 그리고 방과 방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벽이 붙어 있다거나 하는 관계는 선, 즉 엣지로 이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평범한 도면이 오른쪽에 있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즉 그래프로 변신하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각 방들이 하나의 점이 되고 그 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선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림이었던 도면이 컴퓨터가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로 바꾸는 아이디어까지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이전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한계, 일종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프를 비교하는 방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GK의 CN이 나오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GEN, 다른 하나는 GMN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는 각자 따로따로 분석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쳐다보면서 비교하는 방식이었죠. 자,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GN은 각 그래프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 비교를 안 하니까 세밀한 디테일을 놓치기 쉬웠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GMN은 이건 정말 꼼꼼해요. 모든 단계에서 두 그래프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는 아주 높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도냐, 정확도냐, 이 둘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었던 거죠. GMN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속도였습니다. 두 그래프가 계속해서 야, 넌 어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셈이니까요. 이게 실제 대규모 검색에서는 정말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두 학생이 시험 보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서로 답을 맞춰보는 거랑 비슷해요. 정확할진 몰라도 시험이 언제 끝낼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GMN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레이아웃 GKN이 등장합니다. 이 속도냐 정확도냐 하는 고질적인 딜레마를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GKN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앞선 두 방식의 장점만 쑥쑥 뽑아온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GKN은 비교라는 행위를 언제 할 것인가, 그 타이밍에 대한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GKN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야,
비교는 맨 나중에 딱 한 번만 하자 이거예요. 각자 그래프를 독립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서 특징들을 쫙 뽑아내요.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비교하는 거죠. 아까 그 시험 비율을 다시 해볼까요? GAK에는 두 학생이 일단 자기 시험에만 집중해서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제출된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관이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럼 이 레이아웃 GK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각 도면 그래프를 독립적으로 인코딩해서 핵심 정보를 뽑아냅니다. 두 번째, 각 방, 즉 노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풍부하게 학습을 시켜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최종 결과물들을 그래프 커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함수를 써서 딱 한 번 비교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까요? 말로만 빠른 게 아닐까요? 이제 숫자로 직접 증명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레이아웃 GKN이 기존의 강자였던 GMN을 상대로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삼중항 정확도를 보면 레이아웃 GKN이 97.78%로 GMN의 97.74%보다 미세하게 더 높아요. 검색 결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pH-점 지표도 GKN이 더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GKN은 그냥 빠른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는 훨씬 빠른데 정확도는 오히려 살짝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속도, 무려 20배나 빨라졌어요. 보세요. 만 개의 도면상을 비교하는데 GMN이 35.6초 걸릴 때 레이아웃 GKN은 단 1.8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건 그냥 좀 빨라졌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건축가가 이런 구조랑 비슷한 도면 찾아줘 라고 했을 때 바로 결과가 튀어나오는 세상이 열린 거죠. 이 막대 그래프는 GKN의 효율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로축이 모델의 크기, 즉 복잡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GMN은 모델이 작아지면 정확도가 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GKN을 보세요. 모델 크기를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들어도 높은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정확도와 20배나 빠른 속도, 이게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건축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런 게 가늠해집니다. 수십만 개의 도면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구조와 비슷한 디자인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맨 위에 있는 도면을 검색했더니 그 아래로 구조적으로 정말 유사한 도면들이 쫙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실시간 검색의 힘입니다. 근데 더 똑똑한 건 이거예요. 이 모델은 단순히 픽셀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면이 빙글 돌아가 있거나 좌우가 뒤집혀 있어도 아, 이건 같은 구조구나 하고 정확하게 찾아내요. 정말 사람이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과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실시간 건축 설계 검색이 가능해졌고요. 둘째, 방대한 디자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더 나은 시각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수많은 디자인을 자동으로 그룹화하고 분류할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축 환경 자체를 분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이아웃 GK는 단순히 도면을 더 빨리 비교하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건 컴퓨터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인간에 가깝게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컴퓨터가 공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집을 짓고 도시를 디자인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